인류의 구세주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추대를 했던 위대한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총재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라파트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하늘이 길을 다 예비를 해놓아서 이 장벽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라파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완전히 그냥 연필 하나도 들고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총재님의 진실을 알고 제가 10여 차례를 만났는데 정말로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 점심 먹는 시간 반 이상을 남을 배려하느라고 반찬도 음식도 남에게 나눠주느라고 자기 걸 먹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갈 때마다 아라파트가 우리를 만나 주어서 정말 다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2004년도에 총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만은 영계에 가서라도 평화대사, 평화의 노력을 중동 평화를 위해 일을 하게 해라고 영계 평화대사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청소년 축구를 진흥해라 그래가지고 왕고를 통해서 축구 진흥 기금을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 13명의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리그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승전 때 그 시상을 위해서 제가 갔는데 정말 이 우승팀이거든요. 애들이 잘생겼어요. 이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이렇게 평화대사관을 세웠습니다. 이 아바스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우리도 지금도 가깝고 대단히 친서방적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요르단의 왕자인데 요르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지난 5월 18일 날이 예루살렘 선언의 중대한 그 3개 종단의 화해와 일치를 선포하는 선언의 10주기였습니다. 그 10주기 행사를 위해서 한국의 우리 평화대사들이 또 한국의 모든 교구장들이 참 느보산을 방문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 전체를 인솔하고 우리 김민아 평화대사회 회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가서 요르단의 이 왕립 사원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요르단의 그 소위 왕사입니다. 왕사 사원의 거기에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학자이기도 하고 천성경을 아랍어로 전부 번역을 한 분이에요.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이 문 총재님을 정말로 존경하셔요.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것은 지금 단순한 남북 간의 국토의 분단이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완전히 북쪽은 일종의 대형 종교의 성격을 띠고 나눠졌기 때문에 다양한 평화운동을 위한 이런 남북통일운동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활동과 내용을 직간접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북경에서 여러 차례 남북한 대학생 통일운동도 세미나를 해오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이제 1990년 문 총재님께서 세계 미디어의 대표 그리고 전현직 정상들 30여 명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모스크바가 가장 강성하던 때요. 가셔가지고 이 고르바초프 내외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문 총재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첫째,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전부 해체해라. 그리고 핵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적화 전략을 포기해라. 그리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시오. 이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주 미래를 책임질 3,000명의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시오. 내가 교육을 하겠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의 정상한테 한 민간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가 그런 제안을 한다. 이건 제안 자체도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당대의 개방과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를 실천을 했던 분이 고르바초프. 그래서 30개국에 해당하는 연방체제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잖아요. 소련 대학생이 미국에 왔습니다. 3,000명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바람 그리고 시장경제의 중요성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다시 소련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이들이 고르바초프로 소련의 혁명을 지원하는 우방 지지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휴가를 가 있는 동안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혁명을 주도했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KGB의 국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KGB 국장과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합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완전히 고르바초프를 아직 가둬놓고 이제는 죽이기 직전이에요. 탱크가 동원되는 그 앞에
고르바초프를 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불러서 교육을 했던 그 3,000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탱크 앞에 전부 들어 누워버렸어요. 정말 고르바초프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총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르바초프는 아마 지금 이 지상에 없을 거예요. 한국의 문 총재님의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한남동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손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야, 고르바초프 대통령 저도 가까이서 보았는데요. 이분은 참 하늘이 택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원할 양반이에요. 숙명적으로. 이 양반 오른쪽 이마에 보면요,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 진짜 한반도 지도예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할 사람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 양반은 미션 어컴플리시,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문 총재님께서 1991년도에 하와이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평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철천지 원수에 사실은 총재님을 5년간 감옥으로 가게 했던 그 원수를 만나신 거예요. 만나기 전에 거기 만수대 의사당에서 2시간 동안을 연설하면서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선명 선생, 북한의 주체사상이 틀렸다, 주체사상은 통일이 안 된다, 적화전략을 포기해라. 이야, 이게 보통 배포가 있는 어린이 아니죠. 거기 어딘데.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고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요항입니다.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학술교류, 문화교류, 경협사업, 북한 돕기운동, 평화대사 방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리트레니어스가 여러분 같죠? 청년 세미나가 북경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평화자동차, 보통강 호텔, 그리고 평화센터를 건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런 여러 시설들이죠. 특별히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지금 첫 자동차 공장이 조립 공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게 30만 평 완성 자동차 공장의 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평화자동차의 상업 광고인데 북한에 공산주의과는 광고가 없거든요. 이 애드버타이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역량 기반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 가운데 양분되어 있는 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엮어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4년 7월 4일 당시 일본 총회장이던 유종옥 회장을 앞세우셔서 민단과 총련을 하나로 묶어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위한 평화통일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때로는 1,000명, 때로는 2,000명을 한국으로 또는 하와이로 또 미국으로 총련과 민단 양측의 지도자들을 불러 교육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원절 행사를 성대하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신 피스 월드센터에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선생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지와 뜻을 상속받자고 하는 결의를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중단 없는 전진을 더해가기를 부탁하시는 어르신과 더불어서 전진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신 다음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기념대회를 하시고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공관에서 이 총장 내외분이 정중하게 한학자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뵙자마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한학자 총재님, 참 위대하신 문선명 총재님이 가셨을 때 직접 가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그 어른이 남기신 한국이지만 위대한 세계사적인 이 성업을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잘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한 총재님께서 사무총장을 한국 사람으로서 2번이나 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제 지난 첫 임기 5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 5년은 정말로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합시다. 나도 오늘 세계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이 정말 다정하게 악수를 하면서 오늘 참 한국인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과 오늘 참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앞장서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소프트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와의 따뜻한 참 그 대화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총재님은 비전 2020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통일운동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의식이 있는 분들은 평화대사, 그리고 의로운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저 북녘동포 2200만을 해방하기 위한 선봉에 서야 된다. 비전 2020, 그 해가 문 총재님이 탄신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통일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1천만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가족의 안부를 모르고 아직도 부모 형제 간에 갈라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우리 당대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녘의 동포를 구원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은 즉시 한국은 2020년에 세계 경제 7강으로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30년이면 세계 문명의 중심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강한 대한민국, 외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지만 문선명 총재님과 통일운동만은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총재님 가셨을 때 북쪽에다가 우리 여러분 세계 평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남쪽에서 교회 이름으로 지어진 첫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다가올 남북한이 열린다 하더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허구를 완전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체의 사상을 극복하는 이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헤드윙 사상, 통일 사상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형의 통일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 구조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소련을 적어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될 때 마지막 국가의 운세는 천운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지난 60년간 분단 치하에서 이 엄청난 해구산을 머리에 이고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가 세계 앞에 드러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이 민족을 세워서 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섭리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 총재님께서 전 세계에 그동안 93세계를 통해 닦아놓으셨던 국내외적인 기반 전체를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이미 그 일을 주도하시다가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조통이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총재님은 본질적으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요 사업인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양위보자말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참 부모의 사명으로 오셨던 위대한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해방, 그리고 인류의 구원, 영원한 평화 세계의 실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표를 보여주시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성화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업적이 마지막 지구성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그 일의 선봉에 서기를 바라는 총재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보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